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야구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죠? 김동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기자님도 저거 한번 하세요.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많이 늦었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신 거는 이제 2월 되면 또 설이 오잖아요. 그렇죠. 또 새해 왔을 때 또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또 오늘 오랜만에 이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맥콜러버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오승원 계약 이야기 타이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으니 강한울 계약 세부사항 유출된 것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프닝에 또 따로 또 그렇게 굵직한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 선수가 결국에는 삼성과 FA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진통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만 2년 계약금 10억 그리고 총 연봉 12억 해서 합계 총액 22억을 또 이제 받게 됐는데요. 이 사실 오승원 선수와의 그 협상 좀 여의치는 않았던 걸로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돈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소위 말해 오승환이 막 그 흔히 말하는 돈미세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그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 좀 있었죠.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종열 단장 얘기로는 그건 아니다 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22억 전액 보장으로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억에 올해 연봉 4억에 내년 연봉 8억인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네네. 결국 샐러리 캡 때문이에요. 샐러리 캡. 샐러리 캡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제 딜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접점을 찾은 게 22억이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감정이 상했네 뭐 그런 얘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좋게 뭐 좋은 분위기에서 좋게 마무리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오승환 선수가 직접 협상을 했거든요. 네네. 에이전시 배제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오승환이 많이 양보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순전히 저희 내피셜인데 옵션 놓고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뇌를 한번 굴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옵션을 왕창 집어넣고 보장액을 적게 해서 뭐 좀 크게 보이게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저 뭐 함덕주나 저도 임창규 계약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거기도 어쨌든 발표액은 임창규는 50억이니까. 그렇죠. 근데 보장액은 적잖아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옷을 다 떼고 옵션 보장액 빡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돈은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은 또 옵션 빡빡하게 넣기로 유명한 팀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약간 밀당의 과정을 거쳐서 22억 땅땅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우 차원에서 또 많이 깎아줬다고 봐야 될 듯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선수도 선수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있었던 것 같고 구단은 또 구단 입장에서 이제 셀러리 캡이라는 이제 명분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열어 죽입니다. 그러게요. 오승환이 뭐 나이가 어리면 모를까 이미 나이도 찬 투수를 다른 구단이 욕심낼 이유도 없다. 민초사랑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오승환 선수를 잡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지만 이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도 나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면 나 타팀 갈라요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감정 싸움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라는 게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 이랬을 때 이제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2년을 삼성에서 더 뛸 수 있게 됐는데 이랬을 때 좀 협상이 길어진 이유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잠깐만. 너 누구 뭐라고 다시. 협상이 좀 길어진 이유. 네, 좀 1월이 넘어서 이제 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협상을 하다 보니까 오승환 선수 개인 일정도 좀 있었고. 뭐 이게 비시즌에 여행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야구장 나와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긴 또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또 오승환 선수는 자기 개인 운동도 또 계속 해야 되고 개인 일정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때 11월 말에 30일에 저희 회사 시상식 때도 만났거든요. 네. 단장이랑 그때 이종열 단장이 호주 나가는 날이라서 저희 시상식을 못 왔는데 출국 전에 오승환을 만나고 갔어요. 오승환은 그때 우리 회사 시상식을 왔었고.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구단 입장에서도 우리 언제 만나요 하고 만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알고 보면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그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길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매일 만나서 5번이냐 주 1회 만나서 5번이냐
그럼 주일에 만나서 5번이면 한 달 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5주란 말이죠. 네. 5주면 한 달하고 일주일인데 매일 만나서 5번이면 월화수목금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하지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긴 또 그것도 저는. 그렇네요. 네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승환 선수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종열 단장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그 찌러시 때문에 선수가 좀 힘들어하더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진이 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도장 딱 찍었을 때 오승환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 뭐 못 받아서 서운한가 보네 막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억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 브런치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댓글 막 올라오면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 지라고 저 기자놈 저 지라고 막 그래 이게 뭐 어디에 맞추기에 많은 어디 지라고 기도하네 이러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혜경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FA 협상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봉이 선수들의 능력보다는 조금 오버되는 느낌이 많아진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야지보다는 난 이만큼은 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 당연하게도 오승환 선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좀 팀을 못 찾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계약한 선수들이라든지 하는 선수들에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강한울 선수도 결국에는 1+1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대 3억이고요. 연봉 2억 그리고 옵션이 또 5천원씩도 붙어있는 그런 계약인데요. 요거는 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또 팬들은 많이 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원 플러스 저는 2년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뭐 삼성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니까 강한울의 계약이 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네. 대충 큰 틀에서 이제 세팅이 된 건 이미 12월에 됐어요. 12월에 됐는데 옵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더 오갔던 거죠. 그러면 옵션을 넣을 때 뭘로 넣을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리그는 그게 안 돼요. 뭐 성적에 따른 그게 안 되고 경기 출전 수 뭐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거든요. 뭐 등판 수, 등판 이닝 뭐 이런 걸로만 되는데 우리는 성적에 따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율 3할에 넣을 것이냐, 출루율 얼마에 넣을 거 이런 거는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네. 그 옵션만 놓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가 조금 뒤에 나온 거지. 큰 틀에서 뭐 계약금이랑 뭐 연봉이랑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일찍 결정이 되어 있었다. 냉정히 말해서 강한울 선수가 지금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심지어 그 에이전시에서도 우리도 현실은 알고는 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 진통이 막 심한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제 강한울 선수도 이 옵션에 있어서 이 어떤 좀 이견이 있었다고 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함덕주 선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함덕주 선수 근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이거 계약하자마자 또 팔꿈치 수술,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계약하자마자 수술한다는 것들은 이게 뭔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옵션을 많이 붙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픈 거 알고 계약했어요. 알고 계약했고 작년부터 저 시즌 치르면서 있던 부분이고 그게 뭐 LG 담당 선배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뼈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아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예 뗄 거냐, 고정시켜 놓고 이대로 갈 거냐. 근데 이게 붙여놓고 떼는 것보다 이쪽이 낫다라는 의학적 진단이 나와서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LG 함덕주가 속이고 그런 게 아니고. LG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옵션 비율이 굉장히 또 높았었던 이유가 거기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이 수술 때문에 경기에 출전을 못해서 옵션을 또 못 채우면 그만큼 또 받아가는 돈이 또 적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함덕주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FA 계약하면서 함덕주랑 FA 계약하면서 옵션 안 넣고 보상 많이 해줄 계약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동안 부상이 좀 많았던 네. 선수이기 때문에 진용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남은 FA 선수 이제 김민성, 주건, 홍건희 선수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제 A 등급을 받아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이적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두산과 계약을 하자니 두산은 또 이제 셀러리 캡이 엄청 찰랑찰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건희 선수가 A 등급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문제는 셀러리 캡으로 귀결이 돼요. 왜냐면 쉽게 보단 통틀어서 지금 막 40억 50억 쓸 수 있는 구단이 없어요. 그렇죠. 쓸 수 있는 팀이 다 썼어. 이미 다 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홍건희 에이전시 원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시작했을 때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네. 기다릴 게 아니라 어차피 쓸 수 셀러리 캡 차기 전에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작 우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만 이렇게 된 느낌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네. 홍건희 선수가 좋은 투수인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다 아는데 필승교죠. A급 오케이 콜 저 정도 투수 될 거는데 그래 이번 내주자 이 정도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셀럽컵이 턱 걸려. 여기는 내 결정이 아니야. 윗선의 결정이. 그렇죠. 넘지 말라고 하면 못 넘는 거니까. 위에서 하지 마 그러면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장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이제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걸려 있는 제약이 또 있기 때문에 잘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팬들도 말리는 FA 계약 홍건희 또 돌비수님 말씀하셨고 사인앤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웅님께서 사트가 A등급 될까요? 선수인데 A등급 선수면은 이거는 20인회잖아요. 보상 선수가. 이러면은 두산 입장에서 이거는 포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앤트레이드라는 건 결국에 선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냥 대승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사실은 뭐 두산이 안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또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게 FA가 참 이번에 그러니까 그 보상 선수라는 1차 억제기 말씀하시니까 1차 억제기가 있는데 셀캡이라는 거대한 억제기가 추가가 되면서 그렇죠.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울신의 폭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드 대가도 너무 큰 것 같다. 홍건희 데려오기엔 망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또 앞으로 좀 잠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높아지면 유튜브 라이브 노출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이제 SSG 김민식 선수와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김민식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올 시즌 포수 구성을 마쳤는데요. 먼저 김민식 선수와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또 상황이 확확 바뀌었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SSG는 또 플랜 B를 가동을 했죠. 이지영 선수를 또 12일에 영입을 했습니다. 사인앤트레이드로 2년 총액 4억 원, 반대급부로 현금 2억 5천만 원과 2025년 시즌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또 감행을 하면서 우리 없어도 돼. 뭐 김민식 안 와도 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선수에게 다가가게 되게 된 건데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현명하게 또 조치를 한 거라고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쭉 보면 SSG가 김민식한테 두 가지 조건 계약을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3+1년 하나, 4년 하나. 총액은 앞에 거는 20억 조금 넘고 네. 뒤에 거는 10억 중반인가? 중반대. 이렇게 보장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대신에 가격을 좀 낮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플러스 1을 붙이는 대신에 이제 금액을 조금 높일 것이냐. 그렇게 3+1년 4년 요 두 가지 케이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민식 쪽에서 노 했어요. 네. 노 했는데 이 사이에 이지영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지영 에이전시에서 키움이랑 먼저 접촉을 해서 사트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테니 사트를 좀 해달라. 그리고 SSG에다가 지역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지영 선수 에이전시가 너무너무 잘한 거죠 사실. 일 잘한 거죠. 그래서 SSG 야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로록 해가지고 지명권 2억 5천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네. 이지영 정도의 포수를 나이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데려오는데 물론 지명권은 아깝지만 그렇죠. 드린 돈 2억 5천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콜 이지영 계약 빡 이게 12일이에요 발표가. 네. 발표가 12일인데 저희 휴가 중이었는데 응?
잠깐 뭐? 왜? 이제 이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민식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김민식 어떡하냐? 아 그쵸. 네. 야 이렇게 되는 순간 김민식은 그냥 을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붕 떠버릴 수도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네.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김민식 선수와 그리고 나흘 뒤입니다. 16일에 FA 계약을 했는데 2년 총액 5억 원, 연봉 4억에 이제 인센티브 1억입니다. 네. 이지영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식 선수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그 이지영 선수가 SSG로 들어오는 바람에 김민식 선수도 이제 본인이 주장했었던 아까 뭐 3+1에 20억 조금 넘는 네. 4년에다가 뭐 10억대 중반 요것도 이제 다 받을 수 네.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지영 선수 밑으로 들어간 돈이 또 있으니까 셀캡부터 맞춰야 되고 김민식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또 줄어드는 그쵸. 악순환이 묘하게 얽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제 김민식 선수 저도 뭐 좋아하는 선수지만 조금 상황이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됐고 또 어쨌든 뭐 이 FA라는 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렇죠. 결정 잘 내려야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작년에 그 연장 계약 받았으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작년에 이제 4년에다 플러스 1년이죠. 4 플러스 네. 1년에다가 뭐 25억 정도로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려고 추진을 네. 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지금 SSG 상황을 뭐 아시는 분들 팬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전임 단장 류선규 단장 시절에 이제 BFA 단연 네. 계약 이제 많이 줬었던 거는 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딱 탄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차를 탄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제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계약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1 20억 초반대 4년에 10억 중반대 이 정도면 저는 진짜 많이 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뻗대다 보면은 더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의 좀 안일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뭐 에이전시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뭐 안일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SSG도 그렇고 저 에이전시도 그렇고 협상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쟤네 왜 저래, 이쪽에서는 저 팀 왜 저래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자주 만나기라도 해서 자꾸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거 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쓱은 쓱대로 단호했고 여긴 여기대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아하.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여기는 구단은 구단대로 저기 왜 맨날 저러지? 이런 식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둘 다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저께 소식이 또 들려왔었던 게 이제 김민식 선수의 에이전시죠. 이제 브리온 스포츠에서 SSG 구단에다가 또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수협에다가 조사를 좀 해달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반드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SSG랑 에이전시랑 너무 이게 뭐랄까 얘기가 안 되니까 SSG의 쓱 얘기는 우리가 김민식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김민식이 됐고 에이전시랑 얘기하세요. 그럼 게임 끝나요. 그렇죠 사실. 김민식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김민식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수도 지금 조급하니까. 네, 야구장에서 만났어. 만난 자리에서 심지어 쓱은 계약 얘기도 안 했대. 네. 돈 얘기도 안 하고 김민식이 그래서 저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에이전트 패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선수 지금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네. 빨리 그냥 후닥닥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장동철 사무총장 선수협 사무총장이 아마 인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SSG는 그 얘기하더라고. 여차하면 김민식 선수 어차피 훈련하고 있으니까 다 설명하게 하겠다. 우리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제재를 가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 쪽에서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하.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정이 뭔가 좀 이렇게 어그러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네.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계약 이 직전 상황에서 이거를 선수가 이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네. 구단이 또 이제 좀 협상을 그렇게 이끌어 갔느냐, 여기에 있어서 좀 약간 이견이 양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SSG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식 선수에다가 뭐 조영우, 박대원, 신범수, 거기 이제 이지영 선수까지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수만 5명이 됐습니다. 와, 이거 뭐 포수 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주전은 확정이 되지 않았죠. 때문에 어느 해보다 또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현 기자님께서는 또 주전 포수 어떤 선수를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저께 이제 김전 단장님 만났는데 네. 그 우리 집 포수 왕국 아닌가요?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누가 주전이야?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1군 시작은 이지영, 김민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지영, 김민식으로 갈 거고 이지영 선수 저도 이제 삼성 때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지만 욕심이 좀 많아요. 경기 출전 욕심이 되게 많고 2022 시즌이죠. 1000이닝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선수인데 작년에 조금 아쉬워가지고 많이 뛰고 싶어하는 선수고 김민식도 내가 주전인데 원래 이제 김민식 선수는 주전이긴 했죠. 네. 몇 달 전까지 내가 주전이었는데 자기도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감독 이승용 감독님이 결정을 하겠으나 코치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막 7대3, 8대2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거의 뭐 반반 정도. 반반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 이지영도 그렇고 김민식도 그렇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백업 경험이 뭐 다들 있는 있잖아요. 선수들이죠. 네. 이지영 선수야 뭐 강민호 선수. 진가병 선수. 가니까 강민호 오고 뭐 이런 식이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거고 그래서 더 주전이 욕심을 냈던 거고 김민식 선수도 우승 반지 2개 있는 주전 포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기아에서 하나에서 네. 그래서 아마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라 놓고 봤을 때 장단이 또 있어요. 이지영 선수는 투수를 확 잡고 가는 스타일. 네네네네. 그러면 막 그 경기 중에도 뒤에 가서 뭐 아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막 조진다는 개념이 약간 아니라 이제 카리스마 있게 잡고 조진다는 가는 개념이 스타일. 아니라 네. 딱 잡고 가는 스타일이고 깜짝이야. 네. 김민식 선수는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네. 이런 게 좀 있어요. 둘이 성격도 조금 다르고 성향도 좀 다르고 그러면 선발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 맞춰갈 수도 있겠죠? 약간 이제 전담 포수처럼 그렇게 그런 선택도 가능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누가 주전이냐 이거 스프링 캠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캠프 치르면서 이제 어떤 투수와 어떤 포수가 서로 이 궁합이 좀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김민식 선수랑 이지영 선수랑 좀 불협화음 나지 않겠느냐, 일하면서 기분 나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래곤님, 유니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잖아요. 또 같은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선수들 생각보다 특히 포수들은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이게 출전 기회가 뭐 밀리면은 좀 서로 사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진 않다.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했다. 드래곤이. 근데 이게 어떡해요. 이지영 선수도 살아야 되는데 이지영 선수도 지금 이제 키움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협상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김동원 선수에 대한 또 기대치도 굉장히 또 높고 또 이제 주전으로 계속 이제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좀 자리가 입지가 좀 좁아졌다고 선수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인을 좀 더 이제 원하는 팀으로 또 이적을 한 게 이지영 선수에겐 더 좋은 선택이었겠습니다만 김민식 선수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맥콜러버님 말씀 이지영 성격,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밖에서 만나면 되게 능글능글하고 그래요. 근데 경기 중에는 투수들한테 쓴소리 다 해요. 키움 이게 작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 나한테 욕 안 먹은 투수 없을걸요, 이러죠.
그냥 막 욕도 하고 한다는 거지. 네. 그냥 확 잡고 가는 거죠. 그 바깥 만나면 밥 사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할 때는 확실하게 네. 근데 이제 일 끝나면은 아까 내가 좀 심했지 이러면서 이제 다독거려줘. 그런 사람들은 근데 따르는 동생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SSG는 내년 포수진 구성 어떻게 갈지 또 스프링 캠프 한번 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우 선수도 정말 베테랑 선수들 둘 밑에서 앞으로 잘 배워가면서 이제 미래를 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사실 포수라는 포지션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포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오래오래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댓글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감정을 들고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두 분은 10개 구단 포수 중에 어느 팀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냐? 또 롯데 갈매기 TV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포수라는 포지션은 결국에는 주전 포수의 그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냥 주전으로 나와서 잘하는 팀이 포수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두산이죠. 양의지 선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두산 양의지 선수가 있는 또 두산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양의지 선수의 이 포수 출전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또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냥 요번에도 온나손 가셔가지고 라이브 중계 하시냐고. 온나손이 이제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지역이죠. 네. 지난해 굉장히 또 그 평가가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도 또 직접 해주시고 그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할래나 모르겠네. 이게 또 한 번 이미 성공적으로 또 치른 거라 가지고.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왜요? 되게 싫었다면 얼마나 흘렸는데. 그건 우리는 모르니까 보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양의지 있고 없고에 따라 팀 때깔이 확 달라진다고 또 봄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민규 단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민영님께서도 또 그렇고 지금 이미 나간 사람이지만 지금 포수 돌아가는 시장 봤을 때는 그때 이렇게 목을 메고 영입하려고 했었던 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약간 대충 보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때 시장이랑 또 지금 시장이랑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항상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목이 좀 잠겨갖고 그런데 코가 좀 막히고 그래서 결과론으로 평가하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쵸.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있죠, 네. 약간 그게 약간 마법의 문장 같아요. 네, 포수 어떻게 영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시환 선수를 이제 데려왔었는데, 지성준 선수죠. 이제 지성준 선수 데려왔었는데 이게 또 잘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데려오는 거지. 그걸 얘 데리고 오면 우리 무조건 망해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데려오는 건데 그 미래가 참 내 맘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만 피해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포수 한다더니 돌고 돌아 유강남 또 이렇게 돌교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참 포수라는 포지션이 희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포수가 소위 말해 쓰레기 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거는 아마 선수들이 포수 기피 현상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쪽 힘들잖아요. 네. 요즘은 그나마 하겠다는 선수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게 이 포수가 돈이 되네. 포수하면 또 오래 할 수 있네. 그죠? 포수가 돈이 되네. 그런 게 알려진 게 10년 됐나요? 안 됐죠. 안 됐죠. 네. 포수 기피 현상 얘기는 30년 전부터 나왔어요. 애들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사이에 아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야구하는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데 포수 더 안 한다고 하니까. 하죠. 그러면 키우는 것도 일인데 대학 최고 포수, 고교 최고 포수라고 해서 막 1라운드, 3라운드 막 집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네. 마무리 캠프 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이렇게. 기량이 프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움의 김동원 선수 지금 이대로 가면 FA 재벌 예약 아니냐 또 봄날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원 같은 혹은 그 앞에 김시환 같은 젊은 포수들 그러니까 이런 포수가 진짜 1년에 한 명씩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1년에 좋은 유격수는 30명씩 나오잖아요. 좋은 투수는 막 다 5-6명씩 나오는데 드래프트 할 때 그죠? 다 투수고 다 유격수고 이러니까 포수는 5분의 1,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 안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고
그러니까 포수가 돈이 되니까 야 돈이 된다 야. 포수 해봐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격수를 시작했을 때 유격수에 뭐 누가 확실한 주전이 있다 그랬을 네. 때 뭐 2루수로 컨버전을 하든가 네. 아니면 3루로 가든가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으로 이제 옮길 수라도 있다면 포수는 사실 포수 딱 한 자리밖에 네.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직전에 또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롯데갈매기 TV님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국대 포수 누가 해야 할까요? 조영우, 김영준, 손성빈, 김동원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성이 좀 가장 높아 보이는 선수를 짚어달라는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김영준 아닐까요? 그렇죠. 김영준 선수는 네. 뭐 이미 근데 김영준도 99년생이라 네. 이제 25세가 됐죠. 아, 99년생이 25입니까? 네. 25세가 돼서 그렇게 아니,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아니, 네. 99년생이라 아니, 어린 나이는 아니어서 벌써 25이라고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아시안 게임이 이제 2026년에 열리잖아요. 네.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다음 아시안 게임 되면 김영준이 27살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건지. 네, 그래서 좋네요. 그 다음 아시안 게임이 됐을 때 이번처럼 나이 제한을 걸면 김영준 못 가요. 그러면 그때 돌아갈 수 있냐? 조영호, 손성민, 김동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시안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영준도 큰 형으로 넘어가는 때여서 누군가 또 나와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름대로 기대하는 선수가 허인서 같은 선수. 아, 허인서 선수.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김동원, 손성민이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네. 그 조영우는 1군 기록도 좀 되고. 근데 허인서 선수는 또 수베로 감독이 있을 때 극찬에 극찬했던 포수라 가지고 허인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커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상무 제대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리고 얘기도 김동원 선수는 있습니다. 신체검사도 받기 전에 면제부터 된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거 아까 앞으로 좀 미래가 그래도 좀 밝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블루진님께서 5,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따 기아 얘기하시겠지만 김정국 감독님 올 시즌 시작부터 어긋나면 모기업에서 중도 퇴진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에 배구단도 감독 철퇴를 가했던데, 근데 이거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면 뭐 당연히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뭐 윗선에서 판단하겠지만 중도 퇴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김정욱 감독이 잘한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좀 뭐라 그럴까, 아마 대충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네. 시즌 초부터 막 뭐 김정욱 감독 하다 막 나가라, 그만 좀 해라, 막 얘기가 막 들리잖아요. 네. 그게 2조, 3조, 4조 한 달, 뭐 3월에 개막하니까 4월, 5월 넘어갈 때쯤 판 커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거는 너무 자주 있었던 일이기 네. 때문에 뭐 지금 뭐 모기업 뭐 다른 데는 철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자르는 거는 이제 자녀 연봉 지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래도 한번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기회를 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면 네. 계약 기간 1년 남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다른 뭐 이 상황과 상관없이 야구판에서는 자주 그동안 빈번하게 있어왔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죠. 이 기아와 손잡은 서건창 선수 얘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을 맺고 이제 고향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서건창과 연봉 5천만원, 옵션 7천만원 등 총액 1억 2천만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경험이 풍부한 서건창의 팀 내 젊고 유망한 내야수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이번 영입을 결정을 했다. 김선빈과 함께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고향팀에서 부활해주기를 기대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 대박을 위해서 또 여러 차례 제수를 선택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돌고 돌아서 키움이 아닌 이제 기아로 또 돌아가게 됐는데 2014년이죠. 이 KBO 역대 최초 200안타를 달성을 했고 신인왕했고 이루수 골드글러브까지 수상하면서 정말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2016년에도 골든글러브를 또 수상을 했고요. 2021년 LG로 트레이드된 뒤에는 그 이후로 계속 좀 부진해 왔습니다. LG가 네. 기대했었던 건 이루수의 약점을 좀 메워주길 바랬을 텐데 그건 이제 신민재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 고질적인 약점을 결국에는 또 작용을 하고 말았었죠. 네. 뭐랄까, 부상이 아무래도 아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201안타 뭐 역대 최초 200안타 다 좋은데 네. 그거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벌써 10년 전이고 뭐 2015년 16, 17, 18 괜찮았다가 이제 한번 확 꺾인 게 이제 종아리 부상. 맞습니다. 그 앞에 2015년에는 무릎 그 일로 가다 걸려갖고 충돌, 네. 무릎 그 있었고 종아리 다쳤고 무릎도 힘줄 파열이었나 인대는 또 다쳤거든요. 특히 무릎을 한번 다치면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뭐랄까 이게 농구랑 야구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농구는 그냥 가거든요. 운동 그쵸. 능력이 사라지면. 원래 또 네. 농구는 또 점프하는 동작이 네. 중요하니까. 근데 야구는 그나마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프로 스포츠에서 운동 능력이 사라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디메리트잖아요. 스스로 디버프를 걸고 간다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아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뭐랄까 또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안고 지금 선수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하, 네. 그 사이에 나이는 계속 먹고 그 서건창이 35세가 됐어요. 어리던 서건창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 참 그 부질없는 예상이지만 부상이 없었다면 그게 참 자꾸 생각이 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민초사랑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뭐 젊고 유망한 내야수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군 시절에도 끝나고 으쌰으쌰하지 않았던 서건창이 그런 모습 가능할까요? 이군 경기 직관도 여러 번 했는데 같은 이군 선수들하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 결정적으로 또 선구 능력 부족이 심했습니다. 이군 경기에서요. 그래서 병살도 잘 못 잡았던 서건창인데요. LG 경기 또 이군 경기까지도 잘 챙겨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팀을 옮겼고 또 환경을 바꿨을 때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또 다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걸 선수가 좀 본인이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참 최전성기 때 나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 같고 네. 대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크겠죠. 음. 지금 사실 2023년에 서건창이 보여준 거는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네, 그리고 2022년도 마찬가지고 뭐랄까 이게 좀 안간힘은 쓰는데 맘대로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 LG에서 나와야 했고 저는 그 기아가 왜 데려갔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키움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서건창의 선택인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예상 생각으로는 기회라고 봐요. 기회의 기회다. 측면. 예를 들어서 키움은 손을 내밀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키움은 정으로 손을 내민 거고. 그렇죠. 그 사실 키움에도 지금 자리는 없어요. 네. 기아는 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손을 내민 거고. 음.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키움이 너무 편한 곳이고 좋지만 기아가 좀 더 내가 뛸 기회가 많아 보이거든. 자기가 봐도.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유격수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유격수에 있던 김희집이 이루러 가거나 누가 와서 이동을 할 텐데 99년생, 2002년생 이런 친구들인데 어차피 주전이란 말이죠. 다 철거광들이야. 또 김혜성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못 뛰는 부상 아니면 풀게임 뛰려고 할걸요. 그쵸. 메이저리그 도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허락도 받았겠다. 그러면 서건창 계속 벤치 이루고 있다가 8회 좀 나가는 거야. 그냥 1년 지나는 거죠. 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 가요. 어떤 선수도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기아 가도 김선빈이라는 너무 확실한 이루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둘이 또 나이도 동갑이잖아요. 네. 김선빈을 제껴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돼요. 구단에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 대신에 김선빈 선수는 고질적인 발목이랑 이쪽에 좀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쵸. 케어가 필요한 선수죠. 케어가 필요한 선수니까 빼줘도 일찍 빼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나 좀 부상 때문에 쉬어가는 날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요소 사이사이에 내가 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했겠죠. 계산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선수들에 대한 그 기아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젊은 선수들의 좀 멘토 역할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경험을 인식해주는 다 좋은데 그거를 키움에서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키움은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다들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키움은 문화가 맞아. 세팅이 됐어요. 네네네. 다들 정해진 시간 혹은 그 일찍 나와서 웨이트하고 막 그 알아서 해요. 지들끼리 으쌰으쌰 잘해. 기아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키움은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가서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베테랑들이 뭐 그렇다고 베테랑 손 놓고 있다 이러는 건 절대 아니지만 팀 전체의 문화가 베테랑 뭐 젊은 선수들 그냥 하나로 똥해서 야 가자 하면 가는 분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게 코치들도 편해. 네네네. 근데 기아는 젊은 선수들이 선배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문화 너무 잘 돼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선배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붙잡고 야 이렇게 해봐 이런 선수보다 이게 아니라 솔선수범 나는 몸으로 보여준다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서건창도 그렇게 막 살가운 선수가 아닌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경험 이식 측면이라면 기아가 훨씬 더 기회 장이 넓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듣고 봤을 때는 서건창 선수가 키움 대신에 기아를 택한 이유가 또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뛸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좀 낫다. 그리고 키움은 뭐 김혜성, 최주환도 있고 근데 기아는 김선빈 다음으로는 백업이 없어서 기회가 있기는 하다. 진웅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 가을 야구 왜 못 갔습니까? 선수들 부상 많고 뎁스 얕고 백업 선수 없어서 주전이 나가면 갑자기 경기력이 급전직하. 그랬을 때 이제 서건창 선수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기아 팬들 지옥을 보셨잖아요. 작년에 변세 부상으로 그냥 누구 어디다 치고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순간에 꼭 백업이 필요하거든요. 누구 한 명이라도. 그러면 차곡차곡 쌓아놓고 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서건창한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옵션이야 달성 못하면 없는 건데. 없는 거니까. 그러면 최저연봉 주고 데리고 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괜찮은 영입이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서건창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제가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브런치 박혜민 편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네. 한데 졸업반에서 미지명 되고 스토킹? 네. 스토킹 맞죠? 네. 그 미지명 되고 할 때 뭐 감독이 누군가 그때 당시 SK 얘기해서 뭐 신고 선수 갈래? 해서 뭐 얘기가 됐는데 삼성이 전화 와서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삼성으로 한 이유가 SK는 누가 소개해줘서 가는 거고 삼성은 나를 불러준다니까. 먼저 연락이 가는 게 맞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딱 그 서건창 선수를 대입을 하면 키움은 우리한테 와라. 언제든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그게 너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아름답게 마무리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기아는 계약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 팀에 와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니까. 그럼 기아가 맞죠. 하긴 또 그렇네요. 네. 사람의 선택이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입을 해서 생각했을 때는 뭐 친정팀으로 돌아가는 게 뭐 낭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서건창 선수 이제 선수 생활 황혼기입니다. 다시 한번 또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전에 뭐 찬란했던 과거에 이 전성기 때 시절의 활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진출 혹은 이제 우승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약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야구 퀴즈 항상 또 드리고 있습니다. KBO 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안타 서건창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몇 안타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저희 채팅창에 다시는 거 아니고요. 커뮤니티에 올라가는 글에 다시는 거 아니고요. 이벤트 영상 이따 오후에 올라갈 겁니다. 앞에 이제 해시태그 이벤트 해서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영상에 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아쿠아픽 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서건창 선수의 선택까지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이게 아름답게 내려온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운동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 인류가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노화는 극복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 능력은 떨어지고 반응 속도 떨어지고 그 어쩔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원인데 못 받아들이는 선수가 대부분이죠. 그쵸. 그렇잖아요. 나는 충분히 아직 잘할 수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그럼 이제 그걸 이게 이렇다고? 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래 걸리는 선수들도 있죠. 진짜 오래 걸리는 선수도 많거든요. 그러면 서건창 선수도 대략적으로 보면 부상
이 무릎 2번, 종아리 1번 이게 다 운동 능력 앗아가는 부상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20대 후반 30 전후에 딱 맞았어요. 연타로 사사삭.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징 커브가 하얀 커브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좀 네. 떨어졌고. 근데 이걸 몸은 아는데 머리가 못 받아들이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 어쨌든 서건창 선수 새로운 환경에서도 다시 야구에 임하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한 40분 조금 넘게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또 50분 안에서 다행인 것 같고요. 50분도 상관없어요. 네. 네. 아, 제가 조금 코가 좀 막혀갖고 네. 감기라 하긴 좀 민망한데 비염? 코가 좀 막히고 편도가 조금 붓긴 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여서 많이 좀 먹었다 그래야 되나? 좀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 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우님께서 아까 네이버에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저도 여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어오거든요. 네. 어저께 눈 왔다가 그 다음에 비 왔다가 녹은 상태에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 빙판길이 된 거예요. 저희 시청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가실 때 빙판길 조심하시고 또 넘어지시지 않게 또 조심하시면서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곧 스캠 가신다고 또 김동환 기자님 또 잘 다녀오시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